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나스닥이 간밤에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1%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점 갱신을 이어나갔는데 돌연 주요 기술주가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품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차익 실현 후에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건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시장 상황 분석해드리고요. 또 매매 전략들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어제 만스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이슈들이 좀 이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슈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논의만 오갔던 중국 기업의 나스닥 상장 문턱 높이기가 이제는 결정이 되면서 이제 중국 기업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7년 전에 미국 정부와 중국 쪽의 증권 감독 당국이 체결을 했던 이 회계 관련 양해각서를 폐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가 이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 MOU의 골자가 뭐냐면요. 미국의 회계 감시법인 옥슬리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도 중국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그 MOU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MOU를 굉장히 싫어했었고 계속 폐기를 하자고 주장을 해왔었다가 지난 4월 달에 루이싱 커피의 회계 조장이 일어나면서 해당 MOU의 폐기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폐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의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미증시에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의 몰려있던 이런 투자 자본금들이 이제는 다른 증시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해당 법안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대로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홍콩 국가보안법의 보복 조치로 그렇게 고려를 해왔던 홍콩 폐그제 폐지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주어가면서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인데요. 미국은 중국 증시에 큰 충격을 주고 싶어하지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폐그제 폐지가 오히려 미국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싱가포르 은행의 전략가들은요. 홍콩의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금융의 중심지다라면서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된 그런 외환거래 중심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홍콩을 거부하는 게 사실상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홍콩과 중국이 대규모 달러화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국채 역시 인기몰이 중이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쩔 수 없이 달러제 폐그제 폐지를 좀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어김없이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급증세가 지금 줄어들지 않는 탓에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셧다운에 돌입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또 로스앤젤레스 역시 가을 학기에는 학교 열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자 수를 한번 보시면요. 전주에 비해서 20%가 상승을 했고 사망자 역시 10%가 상승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주 전역에 있는 58개의 술집과 영화관,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몰릴 만한 장소를 전부 다 영업을 중지를 시켰고요. 또 다시 자택격리 상태로 시민들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체크해 보시면 0.5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0.5보다 0.1%가 상회한 0.6%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뉴욕 증시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경제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좀 예상치보다 상회한 결과를 내놓았지만 미국 내 주들이 이렇게 점점 경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를 완화해서 경제 지표가 다시 개선이 됐는데 이제 다시 경제를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유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주들이 점점 셧다운을 해 나간다면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같이 오늘 긍정적인 개선 지표가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내 감염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계 확진자 추이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증시의 상승세가 일부 대형 은행들의 실적에 좌우될 것이라는 그런 진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줄 파이낸셜의 전략가가 이 CNBC에 출연했는데요. 은행의 실적과 시장의 반응이 다음 상승 랠리의 핵심이다라면서 특히 JP모건의 실적이 촉매제다. 이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증시를 띄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행의 대손 충당금과 체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관련한 이슈가 뜨면 꼭 체크를 하라고 이 전략가가 말을 했고요.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모든 금융주들이 주가 상승세에 합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의 실적이 바로 오늘 발표가 되는데 오늘부터 한 3, 4일 동안 미국에 있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오늘 발표가 되니까 오늘 새벽에 관련 이슈를 챙겨보시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금융주들의 실적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주고 있는지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파란불 켜고 있고 크루드 오일과 골드 전부 다 오늘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9% 하락세입니다. 3,13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9% 내림세입니다. 1,49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57% 내림세입니다. 39.4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45% 하락세입니다. 1,80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 상승입니다. 1.139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재준, 선재 멘토 그리고 김희주 멘티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또 화요일 세 분 모여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선재 멘토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죠. 여튼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잘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뵐게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냥 좋아서요. 네. 오늘 또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저희 함께 하시면서 선재 멘토님의 전략 잘 챙겨가 보시고요. 다음은 쭈 차장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증시가 너무 이렇게 급등락, 급하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요즘 증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참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 2시간 동안 같이 조금 좋은 이렇게 방향 같은 거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 차장님의 해설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김희주 멘티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투자 요정 김희주입니다.
리스크 관리 잘하시고 매매 잘하시길 바란다고 선재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 얘기 같아요. 방송 전에 제가 또 막 들어갔다가 사고를 좀 쳐놨는데 방송 시작 전부터 저는 2,000불 지금 손실이 난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고 수익 낼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선재 멘토님의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또 손실을 열심히 또 오늘 복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시간 함께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멘토님들과 함께 좀 시장 상황 이야기 먼저 나눠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어제 장에서는 장 초반만 해도 저희 방송 시간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막판에 좀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또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재개방 후퇴도 투심을 위축시켰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준 차장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어제 방송 보면서 이제 증시가 참 아직 힘이 좋구나 그러면서 네. 팔라 그랬었는데 잘 참았다 이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상황이 너무 바뀌어 있어서 참 놀랐는데, 근데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캘리포니아 봉쇄 때문이다, 뭐 코로나의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는데, 그냥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의 하락은 당연한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머리에서 팔아라. 그래서 대부분이 약간 조금 빠지는 듯한 기운이 보이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러면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그냥 나온 것 같지,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코로나가 너무 확산세가 이게 걷잡을 수 없어서 진짜 뭐 이렇게 매물이 진짜 뭐 걷잡을 수 없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물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캘리포니아는 또 다시 또 봉쇄를 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투자 심리는 위축될 거고 영향은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뭐 진짜 뭐 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뭐 이런 걸로는 생각되지 않고, 그냥 짧게 나오는 차익 매물이나 그냥 짧은 조정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리고 이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긴 그 코로나19로 코로나19가 급등해서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하기에는 사실 그동안은 언택트로 나스닥이 좀 주목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그 주들이 잘 갔는데 네. 이 핑계를 대기하는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최근의 흐름을 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그죠. 생각도 좀 그리고 들거든요. 원래는 만약 코로나 뭐 캘리포니아 그 봉쇄령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줬다 그러면 언택트는 그래도 반등을 했어야 되고, 뭐 미국 가격 같은 것도 좀 올랐어야 되는데 미국 금리도 그렇게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언택트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두려움에 나온 뭐 이렇게 안전자산,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차익 매물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준 차장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 선재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게 맞을 수 있으면 사실 뭐 지금 구간에서 뭐 그걸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오늘 오전까지 빠졌었고 이제 추가적인 그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시기고, 뭐 저도 관심 있게 본 건 뭐 이렇습니다. 지금 뭐 이건 다우 그림입니다. 어제 저희는 전반적으로 모든 포지션들 유럽 애들 빠져나갈 때쯤 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 매수가 강한데 억지 그림이다.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 잡지 마라. 새벽까지 빠지는 거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오전에 5시 15분에 마감한 거 보고, 그다음에 뭐 8시까지 뭐 반등 좀 노리고 이렇게 마감을 했었습니다. 어제 밤을 샜죠. 자, 그래서 어제 급락을 줬었는데 실제적으로 나스닥이 먼저 빠진 다음에 S&P가 빠졌어요.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스닥이 오차가 좀 많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S&P가 좀 나오는데 다우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구간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죠. 큰 흐름에서 이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형태였고, 어제 이제 추가적인 배팅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물량이 빠진 애들, 그다음에 그 전전날 구간들, 이 구간이 깨지는지를 봤었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눌림 매수를 단타로 짧게 드렸었고, 위에서는 이제 매도를 짧게 드리고 뭐 장 구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채널 구조의 중심 라인대로 와 있죠. 실질적으로 이 중심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추가적인 관점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제 이 구간부터의 뭐 이런 설명을 했어요. 뭐 실제 저희도 이제 매수를 못 잡으니까 뭐 계속 눌림을
주지 않고 얘네들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구간에서 얘네들을 돌파한 상태에서 리테스팅을 주지 않고 고점과 저점에 뚫린 구간에 중심 라인을 지지하고 추가적인 눌림을 제대로 안 주는 거는 이거는 매도분의 오차를 잡고 끌고 가는 거다. 그래서 매수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잡고 있지 않고 오버를 할 생각이 없다면 이 물량들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매수하는 거 아니다. 관망하든지 매도 유지하고 원칙세기 때문에 유로바이드 빠져나간 종가 부근의 차익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유로부터 어제 다 매도를 들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매수 쪽으로 좀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오차가 많이 난 구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벽부터 빠졌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시 저번 주 화요일 날 그 구간들입니다. 이 구간들이. 실제적으로 이 구간들이고 7일, 8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오버가 더 나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그림들이 나는 걸 봐야 되는데 우선 이 구간에서 뭐 신규로 이렇게 매도를 쫓아가지 못해요. 얘들이 이제 추세가 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지금 구간에서는 혼주세 예상하면서 보시는 게 낫고요. 네. 물론 오늘 뭐 반등을 미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해줬으면 매도치기는 굉장히 좋았겠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순하게 눌린 건지 그거는 오늘 미장 움직임들 좀 더 네.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두 분 멘토님과 함께 시장 상황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세 분과 함께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제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S&P도 1%가량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 자, 두 지수 모두 오늘 장중에는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조금 전에 한 9시 반경부터 해서 약간의 매도세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멘토님은 매도 그리고 희주 멘티는 매수 의견 들어줬어요. 준 차장님의 의견부터 확인할까요? 네, 저는 뭐 그냥 조정이 그냥 네. 뭐 하루 이틀은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매도를 들었는데 네.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9시 반부터 조금 장대 음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네. 약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은 한은 그래도 어제의 조정이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데 네. 그래도 저는 강세론자니까 계속 네, 그래도 증시는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뭐 M1 통화, M2 통화의 양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그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2년 차하고 10년 차의 이제 스프레드 차이가 0.5에서 한 0.3에서 한 1 정도 사이에 있을 때는 증시가 폭락하거나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인 적은 없어요. 지금 네.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뭐 버프 그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도 뭐 어제 기준으로 봐도 한 0.45 뭐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는 뭐 위든 아래든 한 0.5 정도 수준의 여유가 아직은 꽤 상당히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뭐 증시가 조금 더 건강한 상승 장세, 뭐 버블이 좀 껴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상승 장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지금 뭐 증시만 너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S&P 그러니까 지금 가장 코로나로 피해가 큰 업종이 뭐 외식 업종, 호텔, 리조트, 뭐 여행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식당, 호텔 뭐 일자리가 400만 개 줄었다고 하나 이게 S&P 시가총액에서 외식 업종 비중이 1.2%, 그리고 뭐 호텔, 리조트 쪽은 0.5%, 그리고 뭐 또 소매업 일자리가 130만 개 사라졌는데 소매업 비중도 요거는 그래도 조금 비중은 있지만 6.2%, 네. 뭐 항공, 운송업계 뭐 0.4%. 그러니까 다 해도 이게 1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가장 큰 업종이 S&P 지수 실제에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뭐 그렇게 증시와 뭐 이렇게 실물 경기가 꼭 괴리가 크다고만은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S&P 지수 자체가 그냥 실물 경기를 조금 반영을 그냥 조금 그러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뭐 괴리가 커서 불안하다 이렇게 꼭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그냥 아직까지는 유동성과 그리고 뭐 정부에서 지금 또 4차 부양책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푼 부양책들이 아직 실제로 시장에 투입되지 않았고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아직은 시장의 유동성이
뭐 풍부하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고 그 유동성이 아직은 뭐 은행 지준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많이도 묶여 있을 테니까 이런 게 풀리고 또 지금 뭐 개인 뭐 가게들의 이런 저축률도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인데 이것도 조금 떨어지면 이 돈들이 또 금융시장으로 한 번 더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희가 유동성을 믿고 조금 더 상승 장세를 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요번 주는 그래도 약간의 혼조세와 조정 장세를 조금 거칠 수는 있겠으나 조금 뭐 한두 달 수준으로 조금 길게 보면은 그래도 상승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네네.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지수는 뭐 거품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또 지수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다른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오늘 실적들도 발표가 됐었죠. 은행 실적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방향은 갈리긴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시티그룹도 순이익의 예상을 상회했지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이제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뭐 지금 개장 전에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경제 지표 부분은 사실 좋게 나왔음에도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네, 있을까요? 이미 근데 실적 발표 전부터 이미 네. 실적은 너무 지금 안 좋게 약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서 분명히 이거보다는 잘 나올 거라는 네네. 예상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의 실적이 뭐 한 70-80%는 계속 네. 지금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게 네네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온 거는 이걸 또 그냥 조금 더 지금 워낙 시장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전보다는 약간 이런 조그만 거에 흔들릴 요소는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전보다는 뭔가 시장이 조금 더 이런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는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네. 특별히 뭐 지표가 그렇게 뭐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크게 막 네, 그렇진 네,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표가 요즘 증시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싶어요. 그쵸? 만약에 네. 빠졌다 그러면은 그냥 지표 핑계를 대는 거지 그냥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거라고밖에 저는 네.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지금 이런 실적이나 지표들도 사실 조금 이 컨센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내놓고 더 좀 안 좋은 거를 예측을 하고 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준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 선재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눌림들 좀 더 열어놓으라는 의미고요. 네. 실제적으로. 그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네들을 급락으로 바로 인지한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쫓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도 얘네들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물론 어제 이제 제가 매도를 친 자리보다 좀 올라와서 많은 물량을 갖고 끌고 와서 뭐 수익을 많이 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거의 올청하고 혹시 몰라서 들고 있는 매도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를 든 이유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니 다우가 25,850 지수까지는 건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매도를 이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분봉에서 이런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왔죠. 그리고 어제 얘네들이 이제 오버슈팅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네네. 실제로 간다면 11,390 지수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이 나오게 되죠. 누가 해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를 올려요. 신고가를 올리는데 내가 1,000원까지 올리는데 누군가가 따라와. 그래서 1,000원까지 올려놨는데 1,500원까지 가면 내가 익절하고 다시 저가에 매입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내가 1,000원까지 올렸는데 얘가 1,000원에서 딱 멈춰. 그럼 거기서 정리하면 우리는 그냥 매수를 갖고 있으면 되지만 세력들은 그 자리까지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이 갔을 때 추격하거나 돌파했을 때 따라오는 물량들이 있을 때 걔네들을 빼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오버가 많이 있어서 지지력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 고점 못 높인 애들이 물량이 터진다. 그래서 어제 그걸 기대했는데 다행히 빠진 거고 이게 빠지면서 이제 유로부터 전반적으로 골드하고 다 눌림들을 준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 뭐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800지수 정도 왔을 때 매도를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인 즉슨 그렇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솔직히 이 구조는 멈추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1788지수 이 구간들을 돌파했다가 내려왔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돌파 여력이 있었고 그게 이 구간에서는 다시 세력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마디가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간들은 하단부 지지력 구간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씩 낮춰놓긴 하는데 바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오버를 했다가 추가적인 추세 물량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매수를 손절을 하면서 매도로 쏟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그림을 여기서는 쫓아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큰 그림으로 뭐 며칠 한 이틀 정도 걸릴 수는 있겠죠. 오늘 새벽이나 1800지수 저항까지를 올라오면 그거 매도부터 여러분들이 좀 손대는 게 낫고요. 매도는. 그다음에 지금 매도는 오차를 좀 더 내려놓고 보시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들이 지금 오전에 이 구간들에서 넘어갈까 말까 이렇게 혼조세를 뛰다가 이 구간들이 박스 구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지지력과 저항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아직 부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가를 확인을 했을 때 저가가 추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림이 나왔을 때 얘네들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장 때 뭐 급락이 온다면 걔네들 뭐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가에서 멈춰서 추가적인 물량들이 안 나온다는 거는 매수에 대한 추가 물량도 아직 급격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렇다면 추세 상단부 지금 고가와 저가 중심 구간까지 그래서 1800지수까지의 반등을 본 다음에 거기서의 매도를 보시라 말씀드리고 지금 구조는 우선은 전반적으로 원체 고가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방에 대한 관성에 의한 법칙들이 남아 있겠죠. 물론 저희처럼 매도를 들고 있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뭐 반등을 크게 하지 않으면 매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장기 매도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직 매도를 좀 더 열어놓으라는 상태에서 지금 관점에서는 매도를 좀 더 열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어제 급락 이후에 급격한 매도세 이후에 아직 좀 매도세가 남아있는 그런 형태인데 눌림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보자는 의미의 매도 전략을 드렸습니다. 일단 위치값은 1800선까지의 저항까지 좀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진입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일단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1800선까지의 반등 후에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게 뭐 오늘 당장의 상황은 아니고 이제 뭐 한 오늘 새벽이 지나고서나 뭐 내일 이틀 정도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히주멘티는 반대로 매수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저는 S&P 500은 그래도 아무리 지금 시장 경제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준 차장님 말씀대로 지금 실물 경제에 지금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들의 대형주 위주니까 크게 영향을 덜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수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새벽에 오늘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완전 하락세로 떨어지면서 좀 오늘은 좀 많이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도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 시간 그리고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들었거든요. 네. 네, 사실은 매수를 들어놓고도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사실 매수로 계약을 들어가긴 했어요. 네. 방송 시작하고 또 장 개장하고 나면은 또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저는 3,163.25포인트와 3,161.00포인트에 이렇게 두 계약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지금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700불 정도 지금 손실인데 멘토님 근데 이거를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35요? 네, 3,163.25포인트와 3,161포인트에 두 개가 이렇게 우리 들어가는. 멘티님은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쫓아간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방금도 이제 네. 저항 최고가에서 쫓아가신 거죠. 그러게요. 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손절 내기에는 좀 이른 구간이죠. 지금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거는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 유지를 못했을 때 손절을 날리든지 아니면 그 다음 구간에서는 마디가를 한번 봐야죠. 지금 전반적 움직임이 이 정도 마디였기 때문에 또 그 정도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선은 멈춰서 혼조세에 들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포지션이 없다면 얘네들은 관망이 좋겠지만 지금 매수를 들어갔다면 저 같으면 우선 좀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충분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멈춰서 다시 보합을 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배팅이 들어갔을 때 결정해야 될 건 이거죠. 배팅 들어가면 어디까지 참을 건지 아니면 추세가 나지 않으면 버틸 건지죠. 사실 어제의 그림도 똑같았었어요.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이렇게 올리는 그림들인데 우선 배팅이 들어간 다음에 지지부진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올리는 거라서 그거는 속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오차 날 수 있으나 얘네들을 지금 봐보세요. 지금 나스닥 이렇게 지지력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지지력은 버릴 수 없어요. 이건 반등을 노려봐야죠. 우선은 반등 여력들은 1차로 전저가들. 한마디로 잠시만요. 네. 10550대 그 구간대 1차 저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열려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오차가 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오차가 좀 더 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참아야 되는 게 있어서 지금 버리지 않을 거면 사실은 이제 매도로 좀 더 쏠릴 걸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약간 버리기가 좀 늦어진 상태고 지금 5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보고 나서 이 추세를 깨면 버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추격을 해보든지 그게 낫고요. 우선 뭐 똑같습니다. 이 구간들 보합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구간들 앞선에 저번 주 월, 화, 수. 그렇다면 보통은 여기서 빠졌을 때 이 구간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얘를 무너뜨렸다는 거는 여기서 보합을 띄어야 되는데 얘네들 보합 뛸 수 있는 거는 오전에 싸운 다음에 오후에 보합을 뛰든지 아니면 미장 새벽에 보합을 뛸 수 있는 거지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얘를 돌리든지 아니면 얘를 무너뜨리든지 뭔가 결정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부를 쳤을 때는 확실히 얘네들이 지지되는 걸 보고하는 게 오히려 좋긴 하죠. 그래서 아직은 뭐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린다는 걸 결정하기는 굉장히 아쉬운 구간이라서 뭐 두 계약이시면 한 계약은 손절을 잡아놓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계약은 좀 출렁거리는 걸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우가 좀 더 내려오는 걸 열어놔서 보고 나서 그 좀 더 열어놓은 다음에 걔가 오늘 지지되는지를 보자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미국 트레이더들이 들어와서 얘를 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이 정도의 오차는 그냥 가벼운 오차라서 지금 좀 성급하게 들어가신 게 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구조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뭐 미장 초반 열리고 보는 게 좀 더 낫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미장 열리면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S&P를 매수로 3,163.25 그리고 3,161선에 매수로 두 계약을 진입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보유하고 개장한 후에 좀 방향을 확인하고 좀 이 손절을 하고 이제 더 떨어진다면 저점에서 다시 좀 매수 방향을 잡든지 그렇게 진입을 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세워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개장 후의 상황을 좀 같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희주 멘티가 S&P 말고도 조금 전에 이제 나스닥도 매수로 진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자, 나스닥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나스닥은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은요 10486.50포인트에다가 매수로 한 계약을 진입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좀 수익이 나다가 지금 다시 손실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다시 또 수익으로 올라왔어요. 네, 나스닥은 제가 이 포인트로 잘 들어간 게 맞는지 이렇게 10486선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 패턴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시아 유럽장 반등을 세게 줬다가 미장 새벽에 눌리고 그건 이제 고점에서 이제까지 추세가 나다가 이제 그걸 유지하기 어려워서 일부 차익을 나오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은 지금 많이 내려왔죠.
이걸 이제 미국 애들이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제 새벽에 내려와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 막아놓고 놀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미장이 시작됐을 때 하는 게 좋았겠죠. 좀 또 방금도 못 봤는데 언제 들어가셨는지 그 지수를 이제 그래요. 전반적인 보합권에서는 얘네들이 변동성이 서로 약간씩 달라서 단타 구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추세가 날 때는 일반적인 시황에 따른 차익들이나 그게 나오기 때문에 방향들이 일부 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장을 앞두고 뭐 추가적으로 네네. 솔직히 들어갈 이유는 없었죠.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밀렸는데 뭐 그냥 들어갔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 원웨이 매도만 아니라면 어차피 얘네들은 반등을 좀 노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미 이제 벌어진 거라서 별 수 없는 거고요. 미장 개장해야 되니까 봐야 네. 되지 않을까요? 네, 미장 개장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지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미 시장 개장했으니까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가 0.1%, S&P 0.4%, 나스닥이 가장 큽니다. 0.7%가량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6% 하락세입니다. 3,13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 하락세입니다. 1,50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2.2%가량 하락세입니다. 39.2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8% 내림세입니다. 1,79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7% 오름세입니다. 1.137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도 계속해서 좀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나눈 이야기들 한번 계속 확인을 해보죠. 예. 그래서 첫 단추를 항상 잘 끼워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걸 고민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보통 계신 분들도 오래 있고 해서 제가 우리가 이제 유도하는 게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올 때 이 자리에서 바로 무너지는지 오늘은 반등을 했다 무너지는지가 네.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 앉아서 봐드리기 전에는 우선은 매도를 여기서 들어가면 분할 매도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네. 반등한 매도가 좋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보는 건데 지금 구조에서 이렇죠. 뭐 얘네들이 오차가 한 번 생기면 2시간, 3시간 제가 기본이라 그랬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스템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뭐 이렇게 들어놓는 게 뭐 운영자산에서 2-3시간, 그 다음에 기본 오차는 50틱에서 60틱 정도를 많이 요즘 본다. 그리고 지금 그림은 매도 쫓아갈 그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물량을 줄인 게 이 구간에서는 부합 혼조나 뭐 이게 반등 여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S&P 3,150 지수를 좀 못 가는 구간이 1차 라인일 거예요. 네. 그 구간에서 한 계약 정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면 제가 배팅했으면 얘는 그냥 버티겠죠. 두 계약을 갖고 두 계약을 갖고 뭐 3,180 지수를 못 미치는 3,175부터 78 지수 부분을 목표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얘네들은 지금 구간에서 얼추밖에 못 보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 좀 더 올라오면 걔가 1차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최대치를 3,178 지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리딩해드린 분들도 오늘 얘네들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싸우고 그다음에 물량을 줄여서 또 이렇게 고점을 높이든 아니면 여기서 맞고 밀리는 게 맞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게 오늘 이렇게 해서 아까 몇 시였죠? 한 이 시간대에 있을 거니까 예. 이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를 바로 깨고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저가에서 한번 되돌림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이 구간들이죠. 지금 약간 뭐 그냥 출렁출렁 거리고 네네. 있죠. 실제 중요한 거는 미국 애들이라 해도 되겠죠. 미국장에서 매도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출렁거림에 막혀서 저가를 낮추는데 저가가 힘이 없어.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포지션들은 얘네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 구간 보합을 들 수 있겠죠. 그걸 저희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치실 거면 위쪽 보합 라인에서 치시고 네. 아직까지는 얘는 버릴 필요는 없다. 대신 좀 진입이나 그게
좀 성급하셨다 이렇게 들고요. 네. 그다음에 욕심이 없다면 얘네들은 이제 손실 구간일 수도 있겠죠. 아까 3,160 63. 네. 그럼 뭐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리딩할 때 체크해드린 거는 얘네들이 이 구간이 이 정도 부족한 구간이죠. 예. 여기서 진입을 했다. 이 위에서 네. 매수를 꼭지점에서 위에서 두 개를 네. 들어가셨다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면 이 정도 손실해서 얘를 목표가까지 끌고 나오면 그냥 본청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트레이더가 실수를 했으면 트레이더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결정할 때는 얘가 수익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출렁거린 거 한 2번 정도 파동을 감내할 생각으로 보시는 게 낫고 네. 지금 구조에서는 뭐 이런 자리에서 바로 매도 치는 확률이 40% 미만일 것 같아서 우선은 좀 시간이 들더라도 급락만 없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똑같습니다. 얘네들 매도가 있으면 분할이 있어야 되는 만큼 얘네들이 저가를 계속 낮추고 갈 확률을 따지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보시고 네. 수익이 있으시다면 1차 구간에선 1차 절반 정리 그다음에 2차를 끌고 가시면 되죠. 멘티님께서 뭐 그 단가가 낮았다면 아마 이 정도만 단가가 밀렸다면 여기서 무조건 한 계약을 정리를 시켰겠죠. 시키고 나서 얘를 끌고 가면 순수 수익이 이 정도가 부족한 만큼 찾아오고 그다음에 순수 수익이 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전략들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뭐 큰 그림들 흐름 없이 우선 멈춰서 반등 여력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가를 추가적으로 눌리는지 그것만 저희가 좀 감시해서 보는 게 좀 필요할 듯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히주멘티 아까 S&P 2계약 매수 진입 그리고 나스닥이 1계약 매수 진입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나스닥은 지금 수익권에 있어요. 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S&P 지금 손실 나고 나서 사실 네. 방송 전부터 굉장히 쓰리고 걱정 많이 했는데요. 네. 나스닥이 지금 1,800 이상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수익 좀 챙기고 S&P 손실을 좀 최소화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손절하고 하면은 오늘은 좀 편안한 트레이딩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면 네, 네. 나스닥을 지금 네. 지금 1,800 정도 네.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요건 네.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지금 1,900선에서 지금 청산했습니다. 아, 청산을 네.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지금 욕심 부렸다가 안타까운 탄식이 것 나온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 네. 대표님이. 아니 얘네들은 네. 지금 어디를 지키는지만 그냥 보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 짧은 구간은 1555지수 그다음에 1540지수 진입을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약간 넘어가서 싸우는 거라서 혹시라도 얘네들 보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1555지수 아래로만 안 내려오면 그냥 얘네들 1750지수까지 홀딩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보합권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라서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구조에서 들어가신다면 눌림 구간에서 1540지수 지지력에서 눌림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넘어가서 얘네들이 이런 그림들이 이거거든요. 네. 이 1차 저항을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널 만들어서 계속 지지할 수 있는지 얘네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쫓아오면 한번 뚝 눌러서 지지하고. 그래서 이 바운더리에서 우선은 보합을 뛰는데 우선은 얘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얘네들 중심으로 버틸 가능성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뭐 이 안에까지는 무너지지 않고 위를 더 치려고 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네. 눌리면 뭐 아쉬움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는 욕심을 버린 게 제일 좋고요. 네. 저도 이제까지 살아남은 게 항상 욕심 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세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출렁거린 거고요. 얘를 돌파 기대해도 되겠죠. 그래서 부자분들은 좀 눌림에서 대기하시고 네. 뭐 입절을 하신 분들은 다시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을 좀 기다렸다가 한번 싸워보시는 거 이거 확률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1700지수까지. 네. 한마디로 이거죠. 얘네들은 지금 추세가 아니라 매도로 빠졌다가 콘조스에서 멈춰서 부합 구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네들 다시 재매도의 확신을 갖고 가려면 아무래도 리테스팅이 어느 정도 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에서 오늘 3번이나 이렇게 건드렸지만 얘에 대한 아직 매도에 대한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포기할 때는 급락으로 마디가를 낮춰놨을 때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 정도의 채널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데 위에 상단부 저항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렇게 좀 출렁거리면서 혼조세를 띌 수 있다. 제 차트가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여튼 그래서 지금 1540 지수 부분까지 약간 눌렸죠.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부터 다시금 지지력을 한번 보시는 거 괜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가 네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넘어가서 추세 상단부를 저항하고 이 구간에서 출렁거린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네들 배팅해놓고 약간 뭐 작은 구간의 분할. 그래서 추세가 원회로 안 난다면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단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들 와서 지지하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걸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고 매수에 추가 매수 이 정도의 그림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합 하단부기 때문에 보합 상단부까지 다시 보합을 뛸 수 있는지 본다. 이 정도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전략 한번 다시 드렸고요. 지금 나스닥 아까 매수 진입을 했던 거를 좀 수익을 내고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진입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555선을 좀 지지를 해준다면 750선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혹시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540선 정도 눌려줄 때 눌림 시에 매수해보자. 라는 전략 다시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즈멘티 그러면은 나스닥은 좀 더 눌려줄 때까지 이제 뭐 추가적인 진입을 한다면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고 S&P 500 전략 어떻게 지금 가지고 갈까요? 사실 나스닥을요, 말씀 중에 네. 저는 이제 지지 받고서 매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도 한 번 한 계약 들어갔다가 얼른 다시 나왔어요. 600불 손실 보고요. 네. 매도를 들어갔다가 네. 빠르시군요. 굉장히 행동이 빠르시군요. 번개처럼 번쩍번쩍하네요. 대단하시군요. 아무도 모르게 이제 네, 아무도 해외는 모르게.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얼른 빠져 나와가지고 네. 네, 지금은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S&P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거예요? S&P를 지금 S&P가 지금 나스닥 신경 쓰느라고 S&P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손실이 지금 700불, 600불 막 700불 네, 선에서 반대가 손실 막 많이 나오고 났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도 S&P를 아까 이제 청산을 한 계약 했습니다. 아까 수익을 얻으면서 한 계약을 그러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이제 조금 올라왔을 때 청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계약을 그때 시장가로 37.50포인트의 시장가로 청산을 했고요. 네. 지금 한 계약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네. 들어가신 거죠. 네, 그래서 방송 전에 3,000불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네네. 그래도 덜 손실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조금 해결을 네네.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버텨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도 많은 분들을 보고 저희 하루도 빼짐없이 매일매일 시점 매매를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약간 이제 성향이 약간 이제 이렇게 급하기도 하시고 네. 그냥 뭔가 움직이니까 포지션에 들어가면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이제 그게 좀 강하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지금 구간이 1차 저항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저항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설명드린 거는 얘네들이 뚫었기 때문에 전체 보합을 뜰 수 있다. 그래서 그의 가능성을 본다 그래서 얘네들 사실 매도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그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리스크 관리 하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손실에서 일부 올라온 거를 저항해서 하나를 버리고 그다음에 얘가 목표가까지 가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손실 없이. 그래서 얘는 들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성향이. 왜 그렇냐면 지금 그림에서는 얘네들 추세 저항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추세를 받쳐냈다 아니면 못 뚫은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혼조세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얘네들 그림은 그냥 혼조세예요. 그래서 얘네들 방금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네. 방금 전에 얘네들 저항 갖고 있는데 또 얘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그 접목할 수 있는 기법이 요즘은 오차가 계속 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법이 보이면 이제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배팅이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얘네들을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좀 더 낫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포지션을 또 정리하면 또 저희 모르게 뭔가를 손대실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지금 추세 저항을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차분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계속 제가 차분히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사실 최근에 수익 또 많이 난 게 이게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걸 믿지 못하는 그림인데 얘네들이 가면 물량을 줄이고 좀 더 고집을 피우던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얘네들을 홀딩해서 새벽까지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내려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가 뭐 확신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그 그림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확신에 대한 그림이 아니다. 그리고 눌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구간에서 눌림을 안 주고 이렇게 버티는 거는 이걸 당신이 끌고 간다 그러면 이걸 오버해서 갖고 있겠냐. 이거는 물량 털린다. 그래서 얘네들이 털리는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기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매도다?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상황이 매도로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신을 못 갖고 있잖아요. 뉴스하고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혼조세 든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차분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략에 좀 도움되도록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1부는 저희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